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가짜뉴스나 선동, 마녀사냥 같은 것들은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동으로 큰 피해를 봤던 240 버스 기사님이나 최선당 종업원 등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긴 글보다도 사진 한 장이 곁들여지면 더욱더 파급력은 커지는데요. 사진을 보면 한 방에 상황이 이해되는 것 같지만 전후 사정을 모르기에 오히려 왜곡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요. 이번엔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엄청 퍼졌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벤츠 홈쇼핑 쇼호스트입니다. 주차 갑질은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터지는 뉴스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폐 주차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제차를 가지고 민폐 주차를 하면 더욱더 큰 분노를 받기도 하는데요. A클래스를 가지고 두 칸을 차지하는 주차를 하면서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라고 쪽지를 붙인 사람이나 주차장 차량 통행로에 구형 S클래스를 주차해 놓고 딱지 붙이는 사람은 얼굴 보고 찾아간다는 협박을 하는 사람 등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츠 두 자리 주차, 보복 주차 해버렸네요 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선을 물고 주차를 한 벤츠 옆에 꽉 끼도록 보복 주차를 한 사진을 인증한 것입니다.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틈이 하나도 없는데요. 벤츠 차주가 1시간 동안 잠적하여 전화를 계속하여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기에 자리가 하나뿐이라 조심스럽게 주차 성공을 했다며 차주가 쇼호스트인데 오자마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길래 본인은 24시간 주차권이 있다며 그냥 집으로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차권엔 홈앤쇼핑에 로고가 박혀 있었고 쇼호스트라고 썼기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쇼호스트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한 쇼호스트는 본인이 아니라는 해명을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두 번째 글을 올리는데요. 결국 남편과도 통화를 하여 차 좀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결국 차를 뺐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엔 아무런 긁었다는 느낌과 증거도 없었지만 벤츠 차주가 차가 긁혔다고 하여 150만원의 합의금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벤츠 차주의 사과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임산부라고 밝힌 차주는 약속된 방송시간보다 조금 늦어서 그렇게 급하게 주차를 하고 방송에 가느라 확인하지 못했으며 두 자리 주차에 대해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방송 직원만 출근하기에 굉장히 다른 자리가 많았었다고도 해명하는데요. 차를 긁었을 때도 보험사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상대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하여 150만원만 받았다며 문자도 인증한 것입니다. 결국 보배드림엔 공식 사과문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사건 주차 장소가 입구 앞이라 주차하고 싶었는데 벤츠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 한번 참교육하고 싶어 차를 그렇게 댔으며 다른 주차 공간이 많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차를 긁은 것도 맞고 차주 남편이 견적의 반값으로 수리를 했으며 렌트비를 받지도 않았고 보복 주차글을 올리면 관심도 끌겠다 싶어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는 밤에 출근하시는 분이 주차 이상하게 해놓고 차를 빼달라고 하니 촌스럽게 아침에 출근하냐며 막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쯤 되면 벤츠는 착한 주차 캠페인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렉서스 김치 테러 사건입니다. 한창 노노 저펜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던 때 나온 글인데요. 당시 일본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은 매국노로 단정 지어버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렉서스 클럽 코리아라는 카페에는 김치 테러를 당했다, 범인을 잡고 싶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옵니다. 차량 트렁크 쪽에 김치 국물로 보이는 무언가가 말라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그러자 많은 렉서스 차주들이 분노했고 돈 없는 반일 감정이라는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차주가 고발하여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까지 착수하는데요. 하루도 되지 않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CCTV 확인 결과 만취한 20대 취객이 40여 분간 그 주차장에서 구토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고의로 렉서스에 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결국 토한 사람은 10만원 범칙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어묵그림 사건입니다. 지하철역 지나가다가 근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이 그린 그림 많이 전시해 놓는 거 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 일베에서는 각산역에서 본 그림이라며 어묵탕에 빠져있는 학생들의 그림을 일베 손모양과 함께 인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는 굉장히 많은 페북 페이지와 커뮤니티에 퍼져갔으며 특히나 오늘의 유머 페이지에도 해당 사진을 퍼와 그림 내려달라고 항의를 해달라는 글을 올리는데요.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서 신고하면 될 것 같다는 반응부터 상명대도 제정신이 아니다 등 요즘 같은 시국에 왜 저런 대상을 주느냐며 어마어마한 비난 댓글이 달립니다.
분식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고 해당 그림 속 학생들이 단원고 교복과 비슷하며 학생들의 표정도 매우 어둡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기 위해 그린 것 같다는 의견이 주였는데요. 누군가가 페북 댓글로 저 그림 아는 형이 그린 거라며 세월호 사건 전에 상명대 공모전에 출품한 거라는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데요. 아예 해명글 올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실제 상명대학교 학생의 글이었는데 공모전 출품작은 1년간 대학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그림을 찾으러 학교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공모전 출품작들을 뒤져보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요. 실제 해당 그림도 찾아냈다며 수험표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그림의 주제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푸근한 아주머니의 미소 아래 따뜻한 분식들에 쌓여 포근함을 느끼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시기와 한 일베 유저의 장난 때문에 한 학생의 그림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 무릎녀 사건입니다. 2012년의 사건인데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을 강타합니다. 한 젊은 여성 앞에 한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5시 45분에 부산에서 출발한 버스가 서울에 새벽 2시에 도착했었다면서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보상을 바랬었다며 이 여성이 무릎 꿇고 사과를 바란다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냥 명함만 받고 사라졌지만 다 같이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왜 양보를 안 했는지 궁금했다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진은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커뮤니티에도 많이 퍼지면서 버스 무릎녀라는 이름으로 해당 여성은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신상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대화 내용 캡처가 올라오면서 여론은 반전이 되는데요. 부산에서 출발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버스 기사가 차가 이상하다면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고 이후로 2시간 정도 달리다가 차가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운전해보니까 이상하다고 했지만 정비기사는 괜찮다면서 운전 계속하라고 했었다는데요. 그렇게 승객들은 갓길에서 새벽에 3시간 정도를 정차한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으며 심지어 다리 위에 정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엄청 무서웠다고 합니다. 정말 새벽에 고속도로에 차를 정차해 놓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도 한데요. 버스 기사가 본사에 전화하여 예비 차량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예비 차량도 없다며 정비사가 와서 수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서울에 도착했지만 소장이 나타나더니 보상으로 1만 원만 주고 내일 전화하면 티켓 환불을 해주겠다며 집에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서 항의했지만 그냥 버스 회사에서는 내일 연락을 달라고만 하였고 그 상황에서 해당 여성이 사과라도 제대로 하라고 하자 소장은 싫다며 고소할 거면 고소하라는 말을 하였고 해당 여성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자 옆에 있던 지위가 낮아 보이는 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고 그 순간을 또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완전히 빠져서 승객의 안전은 완전 뒷전으로 밀어버린 버스 회사의 행태에 제가 해당 승객이었어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정말 사고라도 났더라면 엄청난 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파파이스에서도 일어났었는데요. 조금 전 신도림 파파이스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한 여성 앞에 아주머니 직원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햄버거에서 치즈 비닐 껍데기가 나왔고 해당 여성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패기가 아주 전투 민족이었다며 본인은 햄버거 먹는 내내 불편했다고 씁니다. 이 사진 역시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바로 해당 여성이 해명을 올렸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사진과 글만 보고는 충분히 욕먹을 사진인 것 같지만 보고만 있기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글을 씁니다. 실제로 햄버거를 먹다가 비닐이 나왔는데 직원한테 알려줘야 다음에 신경을 쓸 테고 환불만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산대에 가서 안면 있는 직원한테 이게 나왔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조용히 환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불쑥 끼어들어 비닐을 잡아 뽑고는 치즈 하고 왼쪽 계산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성은 기분이 안 좋아져 직원 교육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안면 있는 여직원에게 이야기했다는데요. 자꾸 그 아주머니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말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화가 난 글쓴이가 뭐 하는 거냐며 사과를 하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라며 약을 올렸고 여성이 꿇으세요 라고 하자 아주머니가 사진 찍어 이러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성도 당황하여 일어나시라면서 다음부턴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하고 돌아왔다는데요. 이렇게 사진이 갑자기 인터넷에 올라와서 본인은 지금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싫어진다고 씁니다. 무릎을 꿇으신 분은 실제로 직원도 아니며 해당 매장 사장님의 사모님이라고도 하네요. 그러자 파파이스에서는 CCTV를 공개하겠다며 맞불을 놨지만 실제로 CCTV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잘못을 안 했다고도 볼 수도 없지만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게 여론몰이를 당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중립기여는 필수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